좋아요, 구독. 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네카오 부활 신호탄, 주가, 불기둥의 기대감 폭발. 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네이버는 4%, 카카오는 6% 뛰면서 종가 네, 형성했습니다. 맞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뭐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이 됐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으로 국내 증시도 강한 그런 상승세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FOMC 관련돼서 뭐 많이들 얘기들 들으셨을 텐데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 7월 이후에 지금 뭐 5.25에서 5.50%의 그 기준금리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뭐 연준 목표치 2%는 아직까지는 이제 상회를 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이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저께 같이 나온 것 중에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미국의 내년도 경제 전망치와 그다음에 이제 점도표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경제 전망 같은 경우에는 뭐 GDP 성장률 같은 경우 올해 2.6%였는데 내년에는 1.4%로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 2026년도를 보면 1.8%, 1.9%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장 관심이 많은 이제 PC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죠.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올해 3.2%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4%, 그다음에 25년도에 는 2.2%, 26년도에는 목표치인 2% 정도 때까지 계속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화면에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제 요약된 그런 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점도표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뭐 시장 예상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 지난 그 9월달에 발표한 점도표보다 조금 하향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은 했는데 그거보다 하향폭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점도표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 이게 그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9월달에 이제 발표한 점도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표가 이제 12월달에 이제 발표한 그런 점도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이제 파란 선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뭐 파란 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두 번째 파란 선을 보면 그 앞에 있는 9월 달보다도 관련돼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좀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폭 자체도 지금 그만큼 더 이제 조밀하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내년 내후년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게 그 폭 자체가 좀 더 몰려 있는 그런 모습이면서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시장 예상치보다 강한 그런 이제 기준금리 인하 이제 신호로 인해서 전일 미국 증시는 크게 이제 상승을 했고요. 시장에서 이제 골디락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지금 이전보다 좀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뭐 GDP가 여전히 높은 성장률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안정적인 고용 지표, 그다음에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등이 시장 기대치를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이제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부터도 기준금리가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패드워치에서 이제 발표한 그런 이제 기준금리 인하 그 내용인데요. 일단 3월 달에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박스로 되어 있는 것들이 기준금리가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베팅한 그런 확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일단 3월 달서부터 1월 달은 뭐 지금과 뭐 동일하게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3월부터 매번 이제 FOMC가 열릴 때마다 기준금리가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이제 연준의 그런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출 것이다라는 거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도 같이 겹쳐져 있지만 이런 미국 시장의 강세 영향으로 인해서 뭐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1% 내외의 그런 상승세를 보일 만큼 강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기관 외국인도 이에 따라서 뭐 꾸준한 순매수를 보였다는 것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 뭐
국내도 이제 향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같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성장 기술주가 좀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향후에 이제 기술주에 대한 그런 이제 상승 랠리가 뭐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은 크지만 아직 언제쯤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내용 말고도 올해 말까지 대주주 이제 양도세 요건이 어떻게 완화가 되는지 여부가 아마 주말 내에 아마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향에 따라서 만약 완화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연말에 이런 이제 그 완화 요건을 이제 채우기 위한 그런 이제 매물이 출회가 되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약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내년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뭐 12월 달에 주가가 나쁘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1월에는 좀 더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CME 패드워치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이라이트가 쳐졌거든요. 네. 생각보다 고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서울경제TV 제작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뭐 이렇게 이제 기술 성장주 뭐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네. 많이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이 두 회사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네카오 같은 경우 뭐 네카오라고 이제 보통 이제 추격해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일단 코로나 시기에 뭐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았습니다. 뭐 기업 실적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성장 기대감이 크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개인들의 투자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면서 뭐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개인 소액 주주가 뭐 9월 말 기준으로 193만 명 정도 되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9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만큼 뭐 상당한 이제 투자자들이 뭐 각 주식을 들고 있을 만큼 국민주로 이제 우리한테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해제 이후에 비대면 활동이 이제 줄고 대면 활동이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특히 이제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그런 이제 성장 우려감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서 불공정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이런 그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이제 조치들이 계속 나왔다라는 게 향후 사업성을 좀 더 악화시켰었던 그런 주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산업으로 이제 그 확장이 되면서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이제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도마에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제 올해 이제 국감장에서 이제 나왔었던 네카오에 대한 논란을 이제 내용 나온 건데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기술 탈취에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들이 과거서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문어발 확장에 대한 부분, 뭐 대표적으로 대리운전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뭐 스크린 골프, 그다음에 헬스케어, 뭐 이런 여러 종류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기술 탈취 관련된 뭐 얘기들이 뭐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그런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시켰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기업의 조직 문화 관련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투명성이 좀 불투명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좀 제기가 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또 하나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공세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국내의 그런 이제 네카오에 대한 시장 점유율 자체가 조금씩 깎이고 있다라는 것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카오도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떨치기 위해서 여러 이제 그 경영 혁신을 위한 노력 중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엔 최근에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돼서 뭐 이제 시세 조정 관련돼서 이제 뭐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뭐 법인도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경영 혁신을 위해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CEO를 이제 내정을 했습니다. 뭐 정신아 이제 내정자인데요. 뭐 카카오 최초의 여성 40대 CEO로 이제 발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존에 이제 카카오 조직 문화 혁신, 그다음에 신뢰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미래 동력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른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과 다르게 AI에 대한 투자가 상당 부분 이제 이루어지긴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게 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새롭게 이제 되는 내정자가 이런 부분이 크게 해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뭐 시장도 이런 기대감 때문에 뭐 최근에 주가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최수연 대표가 있는데요. 지금 40대 여성 CEO, 네카오 전부 다 이제 40대 여성 CEO가 경영 전반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만큼 경영 성과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성장을 위해서 해외 시장 개척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AI 관련돼서 하이퍼 글로벌 X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이제 주목도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하면서 인터넷 플랫폼과 관련된 소식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선호주 어떤 종목 꼽아주실까요? 일단 뭐 네이버 관련 가장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화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해외 시장에 대한 개척 부분이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뭐 AI 관련돼서 뭐 국내에서 한정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이라는 그런 이제 톡 서비스가 일본을 비롯해서 동남아 지역에 뭐 절대 강자로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향후에 이런 아시아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같이 갖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나 아니면 MBT 같은 그런 종목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경쟁사인 트위치가 이제 한국 철수에 대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BT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가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특히 웹툰이나 웹소설에 관련된 부분이 확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이제 포인트 관련된 부분이 같이 진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